그래서 멀티플 스프라이트 에디터, 어플라이, 그리고 슬라이스에 가서 슬라이스 버튼 눌러주고 어플라이. 그리고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걸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씩 나뉘어져 있으면 얘가 말 그대로 잘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픽셀을 보면 너무 크죠, 그죠? 113에 67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게더타운에서. 자, 나는 얘를 자 날개를 접은 거, 날개를 핀 거, 이 두 개를 이용을 하면 날아가는 동작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십니다. 포토샵에도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슬라이스된 이미지를 갖다 놓으면 플레이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두 개를 선택합니다. 두 개를. 자, 하나,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얘 아래 거는 이건 데미지 입었을 때,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고요. 이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얘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씬 있죠, 씬? 얘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Create New Animation. 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주는 창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여기 그냥 새 폴더 만들게요. 그리고 이름은 애니메이션스. 이제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 애니메이션즈에 가서 뭐라고 할까? 버드 플라이라고 줄게요. 이름을 버드 플라이.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버드 히어로 스프라이트하고 언더라인 0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요 놈에 가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스케일이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보이죠? 스케일. 얘가 1, 1, 1로 돼 있는데 얘를 3, Y도 3, 3배 크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죠? 크기가 3배 크기로 바꿔진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애니메이션이 된 거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됩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죠? 여기 플레이 버튼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날아가는 동작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 슬라이스 갖다 놓고 플레이 버튼 눌러준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날아가죠, 날아가죠. 자, 이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궤도톤에도 이렇게 스프라이트 두 개가 방향을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스프라이트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8개가 필요하네요. 그죠? 최소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날개 접고 날개 핀 거. 그 다음에 남쪽, 서쪽. 그래서 4개 방위에 2개씩 이미지, 8개의 스프라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내가 뭔가 멈췄을 때, 그게 노멀 이미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부분이 그게 궤도타운이 아닌 포토샵을 잘 쓰잖아요. 또는 유니티 엔진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궤도타운에서 어떻게 어떤 펫이나 카트가 걔 어차피 2D예요. 그러니까 2D 이미지 가지고 움직이는 동작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토샵을 잘 쓰면 유니티의 이런 스프라이트 편집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잘 씁니다. 단지 뭐만 틀린가요? UI가 틀린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지. 애니메이션 만드는 부분에서 슬라이스, 이미지를 잘라야 되고 잘라진 이미지를 여러 개로 동작시켜 줘야 되는 부분,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스프라이트라고 한다. 그런데 바탕화면이 예를 들어서 그 이미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PNG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JPG보다, GIF보다. 자,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다 만드셨죠? 그러면 스프라이트 이 애니메이션은 아까 우리 그 저거 있었잖아요. 내가 공유해 준 거 있었죠? 걔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어떤 거 있었냐면 이거 있죠. 자, 에셋에 가서 자, 에셋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럼 팝업 메뉴가 나와요. 거기에 내가 임포트 뉴 에셋을 얘를 통해서도 아까처럼 아까 마우스에서 탐색해서 드래그한 것처럼 똑같은 결과로 에셋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즉 아까 PNG 있었잖아요. 자, 임포트 뉴 에셋 하시고 아까 공유해 줬던 이미지 있었지요. 도급. 자,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그러면 임포트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들여졌죠. 그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다 자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 타입은 스프라이트, 당연히 스프라이트가 세팅이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고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이 아니라 멀티플.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주고 얘를 잘라야 되겠죠. 슬라이드 시켜야 돼요. 얘가 아이들이에요. 요 위에 있는 게. 그리고 얘가 오른쪽. 그죠? 얘는 아래쪽이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방위로 보면 서쪽. 얘는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슬라이스 버튼 눌러주고 어플라이. 그럼 다 잘라지겠죠?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다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자, 요 버드 히어로는 지울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동작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자, 요 이미지 중에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이미지만 다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되네요. 그렇게 4개. 그리고 이놈을 아까처럼 씬 창으로 드래그. 그러면 애니메이션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라이트. 근데 너무 작으면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한 8 줘볼까요? 8. 크기가 8 정도 되면은 좀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 첫 번째 버튼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강아지가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궤도타운과 이 유니티의 차이점은 있어요. 궤도타운은 이렇게 동서남북의 스프라이트를 다 받아들여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 동쪽으로 간 거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래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아지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4개를 클릭하고 요 놈도 가져오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같은 방향. 그리고 얘는 지금 아이들이네. 그죠? 나는 왼쪽으로 가는 거 이미지 가지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들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이미지는 하나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드래그. 그럼 똑같이 애니메이션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근데 얘는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레프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아까처럼 8 사이즈 정도 되면 크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놈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같이 하나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아바타가 움직였을 때는 요 놈을 끄고 플레이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바타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 놈이 꺼지고 이 놈이 켜지는 거예요. 주념할 거는 여기 스케일이라는 건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건데 Z값은 안 줬죠? 왜? 2D니까 X값과 Y값만 주면 되죠. 평면이니까. 그래서 X값과 Y값만 88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유했던 도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4번 만들어 보면 스프라이트 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동작하고 결과 얻어내는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소프트웨어 툴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위아래쪽에 관련된 것들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툴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이해를 하실 거고 스프라이트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을 지금 자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전체 다 선택을 제가 해서 다시 잘라볼게요. 지웠습니다. 근데 지우는데 그 부분에 보면 얘가 실제 잘못 잘라졌을 경우에는 다시 싱글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한 묶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이 상태예요. 근데 얘는 다 불러드렸죠. 여기 에셋으로 다 불러드렸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독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바꾸냐면 멀티플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라서 여러 개의 이미지로 잘라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에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스프라이트 에디터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슬라이스에 가셔서 다른 거 다 뭐 건들지 않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슬라이스 해주면 돼요. 그럼 디폴트로 놔두고 슬라이스. 그리고 여기에 리버트 하게 되면 원위치 시켜놓는 거고, 다시 슬라이스. 그 다음에 어플라이.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다 잘라져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 때에는 내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강아지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미지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이미지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씩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고 하이라키로 이렇게 하이라키 또는 씬 창으로 드래그 해주면 돼. 드래그 해주면 애니메이션 만들어 달라고 창이 하나 뜰 거고 애니메이션 이름은 달라고 하거든요. 그냥 얘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아까 독라이트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독라이트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 근데 여기는 오버라이트 되겠죠? 근데 너무 작아요. 안 보여. 카메라에 너무 작아. 그래서 크기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키에서 독 이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스케일이라는 속성값이 있어요. 얘를 1이 아니라 10 정도 줄까요? 10? 그러면 10배 크기니까 잘 보이겠네요. 그럼 크기가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주면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 모드라고 봅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끄면 얘는 에디터 모드예요. 편집하는 모드다. 아까 우리가 고트 스페이스는 플레이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맵 메이커는 에디터 창이죠. 수정할 수 있는 창이고 스페이스, 고트 스페이스 하게 되면 플레이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창에 오브젝트 막 넣었잖아요. 근데 원래 데이터에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그럼 얘가 플레이 모드거든요. 이 플레이 모드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었다. 그럼 넣어질 수 있죠. 넣어지거든요.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거하고 같아요? 아까 게도타운에서 고투 스페이스에서 뭘 한 거, 빌드 투라는 거하고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플레이 모드를 끌까요? 자, 플레이 모드를 끕니다. 그럼 사라지죠? 이게 아까 빌드 툴에서 오브젝트를 넣었을 때 맵메이커로 가면 없는 결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플레이 모드에서 객체를 추가를 해서 어떤 상태로 이런 객체가 추가가 되면 괜찮네 라는 디버깅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객체를 더 추가를 해주면 괜찮은데 분위기가?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뭔가 객체를 이것저것 추가해서 괜찮은 환경을 만들었고, 뭐, 느낌이 괜찮아요. 보기도 좋아. 그럼 그게 룩앤필이죠. 룩앤필. 그러니까 디버깅, 플레이 상에서 뭔가 객체들을 다 넣어봐서 보기도 좋고, 느낌이 괜찮아. 그러면 그 상태를 기억했다가, 뭐, 화면을 스크린으로 뭐 찍던지, 카메라로 찍던지, 그래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오고, 즉 스페이스를 빠져나온 다음에 맵 메이커에 가서 객체를 사진을 보면서 넣어주고 다시 빌드. 지금 유니티에도 플레이 모드에서
객체를 추가한 다음에 확인해보고 괜찮네. 그리고 플레이 모드로 빠져나오면 사라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확실히 더 빌드 툴에서 객체 추가해서 맵 메이커에서 달라진 부분은 지금 제가 보여준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와닿죠? 그게 빌드 툴이에요. 스페이스에서 빌드 툴. 자, 다 해보셨나요? 다시 해보시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그죠? 아마 포토샵에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하시면 뭐 그게 이제 웹에서 뭐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UI만 접근하는 커맨드, 명령어에 대한 것들만 잘 살펴보시면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더 연습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얘는 나중에, 얘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플레이하게 되면 요거 그 강아지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근데 이 배경이 조금 파란색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메인 카메라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메인 카메라.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보면 인스펙터 창에 여기 백그라운드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죠? 찾아졌나요? 프로퍼티 백그라운드. 자, 얘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럼 색깔이 바뀌었죠? 배경색이. 이것도 포토샵에서 배경 바꾸는 거, 배경색 넣어주면서 애니메이션 바꾸는 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궤도타운의 스페이스 만들 때 타일, 뭐 바닥, 벽 또는 배경 이런 거 만든 그 상에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 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쉬워요. 그죠? 이미지 하나만 갖고 오면 되겠죠? 이게 어디일까? 땅? 땅하고 하늘이 있는 거 그런 배경이 혹시 있을까? 검색해 보면 되겠네. 그죠? 자, 브라우저를 열고 궤도타운을 잘 이해하고 그런 유니티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를 깊게 알고 원리를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뒤에서 두 발 뒤로 물러나서 UI가 어떻게 사용을 할지, 어떤 커맨드를 쓸지 그것만 고민을 하면 원리를 알게 되니까 시간만 조금 필요하면 다 구현이 돼요. 자, 여기서 하늘과 땅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하늘과 땅 이미지. 그럼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그래서 얘도 중요한 거는 이미지로 저장이 가능해 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일러스트에 관련된 것들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면 뭐 다운로드 안 되면 그냥 우리 그냥 화면 캡처해 갖고요. 프린트 스크린하고 그냥 붙여넣기 해서 잘라내게 해서 얘가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로 붙여넣기 잘라내기 할게요.
자,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프로토타이핑이니까.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하려면 그래픽적인 툴을 이용을 잘 하셔야 주면 되니까. 자, 여기 자르고 얘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학습 용도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상업용 목적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자, 그리고 얘를 저장합니다. 뭐라고 저장할까? 백그라운드로 할까요? 배경. 자, 배경이라고 주고요. 이동식 네트워크. 그게 PNG 얘로 저장합니다. 저장됐네요. 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아니면 그림판 이거 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학습, 교육 목적이니까 커머셜로 쓰면 안 되니까 그냥 교육용 목적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불러와야 되겠죠. 어디서? 유니티에서. 그래서 에셋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임포트 뉴 에셋을 눌러주던지 아까처럼 탐색기 열어서 뭐 저장했던 게 어디다 저장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되겠지. 그치? 사진에다가 저장했어요. 이렇게 배경을.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드래그해서 가져온다. 드래그해서 에셋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얘가 가져와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죠? 그 얘를 뭘로 반드시 텍스처 타입은 스프라이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자를 필요가 없어요. 얘를 그대로 배경으로 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씬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올 거예요.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근데 강아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배경도 크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스케일을 50으로 할까요? 좀 깨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10으로 할게요. 얘도 10.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씬 화면을 우리가 겟어타운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을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줌인 줌아웃 하죠? 걔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을 어떻게 해요? 좀 내려야 되겠네요. 독을 선택한 다음에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이 패닝이에요. 얘는 핸드 엣지다라는 단축키가 아니라 그냥 마우스 중간 버튼. 그래서 줌아웃, 줌인. 자, 적당한 여기 언덕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잘 보시면 카메라에 얘가 안 나타나요. 왜냐면 카메라가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카메라 위치를 바꿔주든지. 그래서 메인 카메라 선택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도 크게 바꿔주고 독도 바꿔주고 그럴 때 이제 카메라 선택해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라는 항목이 있는 거 찾으실 거예요. 사이즈. 얘를 크게 줘볼까요? 50, 이렇게 30. 그러면 카메라 렌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망원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 사이즈가. 그리고 요거 씬에서 보면 요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면 꽉 차게 보여지는 거가 구현이 됩니다. 요 사이즈가 한 15 정도 되네요. 15. 선택하고 그냥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위치가 이동이 되어지는 거. 이게 UI예요. 그러니까 겟어타운에서도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첫 번째 버튼 눌러서 막 이동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왜냐면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마우스의 단축키 사용하는 거, 마우스 키 사용하는 건 다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리얼, 좀 보기가 좋죠? 씬에서 이렇게 마우스, 이 씬 선택하시고요. 여기 여기 뭐 십자 도구 있는데 얘가 이동 도구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도중에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구현이 된 겁니다. 아, 여기 멀리 있다가 이렇게 천천히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면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서 게더타운에서 펫이 움직인 거예요. 아바타를 쫓아가게 만든 겁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것, 첫 번째. 자, 배경을 제가 지울게요. 자, 배경을 아까 우리 세이브 했죠? 불러드렸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하이라키로 가져가요. 그러면 너무 작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구를 가져와서 스케일 값을 크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도 보면은 이 독의 위치, 그 다음에 배경 위치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제 배경의 스케일 값이 1이 아니라 얘도 한 20 정도 주면 크기가 2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5 주면 15배. Y 값도 15배. 이렇게 크기 바꿔준 거예요. 아까 그 스프라이트의 크기 변경하고, 아까 버드 불러와서 스케일 값 변경한 것만 기억하면 이미지의 크기를 지금 바꿔준 거예요. 그게 스케일이라는 거다, 스케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요런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 강아지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요 윈도우, 여기 요렇게 가 보시면, 손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 모양이 있어요. 십자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동 도구예요. 이동 도구. 그런 다음에 이 배경 화면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도 뭔가 이동된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플레이 시켜도 아까하고는 카메라에 보여지는 내용이 오케이. 자, 이렇게 질문이 와야지 많은 거를 알려줄 수 있지. 자, 어떤 질문이냐. 걔가 안 보일 때. 걔가 안 보여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일까?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에서 이미지를 불러들였을 때 순서가 있죠. 순서. 뒤로 갈 거냐? 앞으로 올 거냐? 그 순서를 정해주면 오버라이트가 되죠. 겹쳐지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 안 보이는 개가 안 보인다라는 건 뭐냐면 배경이 개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배경이 개 뒤로 가야 돼.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Z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Z값을. 요 배경에 가서 보시면 포지션이라는 값에 Z값이 0으로 되어 있고요. 도그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경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로 줘볼게요. 그럼 안 보여요. 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가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값에 있어요. Z축에 마이너스 값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마이너스 값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카메라고 앞에 있는 게 배경이죠. 그러면 도그는 Z값이 0이니까 배경을 뒤로 넣어주려면 Z값을 플러스 0이 아니라 1.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천적인 방법.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바라보는 방향이 Z축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색의 Z값을 0이 아니라 플러스 1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가 보입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가 어디 있냐? 마이너스 값에 있어요. 자,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 보면 Z값이 마이너스 10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객체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이게 할 객체의 Z값을 마이너스, 개를 선택한 다음에 Z값을 마이너스. 그러면 개가 보여집니다. 해결됐죠? 다른 사람도 한번 지금 연습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Z값으로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 워딩 작업할 때, 문서 작업할 때 이미지 붙여오면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아래로, 맨 밑으로, 맨 위로. 그게 순서죠. 순서. 그죠? 소팅이라고 하죠. 소팅, 순서. 근데 지금은 Z값으로 조절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약간의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당연하다. 근데 아마 지금 조금 아까 메인 카메라가 사이즈라는 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얘는 망원 렌즈, 그저 카메라의 망원 렌즈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줌인, 줌아웃. 그래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를 다 보이고 싶으면 멀리 줌아웃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저 사이즈라는 이 속성이에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카메라로 조절하는 거예요. 카메라.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멀리 있는 거를 찍을 때 확대하시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를 조금 멀리 찍으려면 줄이죠. 화면을. 그거를 하는 방법이 얘는 뭐지 하고 접근하면 이렇게 옵션들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떤 새로운 툴을 배울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장애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한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를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걔가 내가 애니메이션이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지 조금 사실적인 실제 리얼감이 표현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지금 마우스, 이 개를 선택을 해서 요 위에 보면 도구바야. 게더타운에서도 도구바가 있고요. 제배도 다 도구바가 있어서 그 도구바를 클릭했을 때 객체일 경우에는 이동, 회전, 지우기,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패닝이에요. 패닝. 이렇게 화면을 패닝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십자 얘는 이동이에요. 객체를 이동한다. 그래서 내가 개를 선택한 다음에 요 빨간 축이 Z축이에요. 요 녹색이 Y축입니다. 그거는 내가 커서 요거를 축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어디를 보냐면 요 인스펙터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건 궤도타운에서도 똑같고요. 포토샵에도 똑같습니다. 픽셀의 X, Y에 대한 값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고 X축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얘가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동작이 실행이 되면서 내가 X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는 거는 스크린상에 씬이 이렇게 움직여보면 되는 거예요. X축으로만. 이해되셨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걸 더 자유스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X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거를 구현만 해주면 돼.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X방향으로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개를 이름을 바꿔줘도 되고 이름 안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터 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이렇게 트랜스폼도 있고 스프라이트 렌더러도 있고 뭐 애니메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 펼쳐져 있죠. 요거를 펼쳐진 거를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닫히죠. 이건 다 알고 있죠. UI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클릭해서 펼쳐졌구나 다시 클릭하면 닫혀지네. 이 UI는 몇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유튜브가 됐던 강의를 했을 때 그거 누르라는 거구나. 그럼 바로 누를 수가 있지. 이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거창한 거? 그거는 그냥 무너져요, 쉽게. 자, 그래서 여기서 펼쳐진 거를 다 접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여기에 뭐 add component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add object, add module, 그 다음에 more object 이렇게 객체를 추가할 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객체라는 단어를 안 썼네요. component라는 단어를 썼네요. 컴포넌트가 뭔지 그거는 지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dd component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여기 검색 창이 나오죠?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자, 얘를 X방향으로 이렇게 빵 하고 힘을 줄 거야. 힘. 그럼 얘는 X방향으로 힘을 크게 주면 어떻게 돼? 강아리가 밀려 나갔죠. 운동의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힘, F-O-R-C, force라고 타이핑 치세요. force. 그러면 찾아지는 게 있어요. 그죠? 뭐가 찾아지냐 하면 constant force라는 거하고 constant force 2D라고 나요. 자, 구분하는 거예요. 3D는 constant force. 2D 게임일 경우에는 constant force 2D예요. 자, 우리는 지금 2D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onstant force 2D를 추가합니다. 추가하세요. 그럼 뭔가 확 하고 쭉 하고 추가됐네요. 그죠? 몇 개가 추가됐냐면 2개가 추가됐어요. 하나, 리지드 바디 2D라는 거.
그 다음에 const pulse 2D. 무슨 얘기냐. const pulse 2D라는 거를 넣어주면 따라오는 게 있다. 따라오는 놈이 뭐냐? rigid body 2D라는 놈이 따라오네. 근데 우리는 이 놈이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컴포넌트구나. rigid body 2D 컴포넌트가 따라오네. 그리고 자, const pulse 2D를 이렇게 확장시켜 보시면 X 방향, Y 방향, X, Y 이렇게 나있고요. force가 있고, relative force가 있고, 토크가 있어요. 토크는 회전이에요. 회전. 토크라는 저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회전. 회전하면서 뭔가 마찰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토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force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근데 relative가 있네. 자, 절대 값을,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힘. 그 다음에 상대 좌표. 그 얘기는 좌표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개는 우리 아무것도 회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힘만 주면 되냐면 요 force라는 x에다가 값만 주시면 돼요. 얼마 정도 주냐면 한 0.1 줘볼게요. 0.1. 0.1. 자, 0.1 주고 플레이 해볼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플레이.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걔가 땅 밑으로 막 떨어지네요. 왜 떨어져요? 중력이 지금 작용한 거예요. 중력이.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y값 마이너스 방향으로 걔가 중력이 작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중력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 그러지 안 떨어져요. 자,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rigid body 2D라는 거를 이렇게 속성 값을 열어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바디 타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constraint라는 게 있네요. constraint.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단어 뜻이 구속. 구속이라고 이렇게 constraint를 쭉 펼쳐보세요. freeze position, freeze rotation이라고 있어요. freeze position, freeze rotation. freeze라는 저 단어는 얼리다라는 거예요. 얼리다. 그러니까 잠그다, 얼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reeze position, 위치를 잠가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값이 아닌 y값을 착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 변화에서 y를 그냥 얼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아까하고 틀리게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죠? 왜? 포지션 y를 얼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않고 x값만 이동이 돼요. 포지션 값이 x값만 바뀌어지네요. 자, 여기 트랜스폼을 이렇게 확장해 보시면요. x값만 엄청나게 지금 막 변화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어떻게 돼요? 리얼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스크립트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근데 컴포넌트라는 게 있구나. 자, constant force 2D라는 거에는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힘을 줘서 뭔가 사물을 운동시키겠다.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겠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을 줘서 어떤 사물을, 어떤 객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물 또는 객체는 어떤 게 되어야지 되냐면 강체여야만 돼요. 강체. 그게
리지드 바디라는 거예요. 강체. 그래서 컨스탄트 폴스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리지드 바디가 바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체라는 놈의 객체가 있는 거에다가 힘을 주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떨어졌잖아요. 중력 y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y 값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를 계속 0이라는 값에 또는 0.1이라는 그 강아지 개의 y 값을 그대로 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0.1 또는 계속 1. 근데 x는 프리즈 안 시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x에다가 힘을 빵 줬잖아요. 어떤 힘을? 0.1이라는 힘을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힘이 지금 계속 가해진 거예요. 0.1만큼씩.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x 방향으로.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면 1 주시면 되고요. 크기를 더 주면 됩니다.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어. 그럼 0.1보다 더 작은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 천천히 움직이다가요. 어느 순간에는 움직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가속도 때문에. 가속력. 음, 힘이 계속 주어지면 처음에는 가속도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속도가 더 빨라져요. 가속력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다 알고 있는 거, 배웠던 거. 아, 맞아. 그거다. 고개를 흔들으시면 됩니다. 맞아.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힘을 멈추면 어떻게 돼? 속, 속력과 가속력은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점차 빨라진다. 왜? 가속력 때문에. 요 정도만, 물리만 생각하시면, 요게 물리예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전에 배웠던 거. 근데 거기에 뭐 법칙 이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아, 맞아. 저게 가속력이 붙으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구나. 음, 아, 중력을 작동한 거구나. 중력을 없애면 얘는 안 떨어진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얘를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배경 있잖아요, 배경. 요거를 원래 이제 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한테 요청해갖고. 또는 얘를 스크립트로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리피트 시켜야 돼. 반복적으로. 근데 스크립트를 써야 되거나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돼? 그냥 복사하세요, 복사. 요 놈을. 컨트롤 T 눌러서. 아마 저 맥을 쓰는 사람은 컨트롤 T 누르면 안 될 거고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 누르시면 돼요. 듀플리케이트. 됐죠? 그리고 이놈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당길게요. 그럼 대충 이렇게 당겨졌네요. 그리고 또 요 놈도 옆으로 더 당겨.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면 널찌감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그죠? 그리고 플레이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잘 볼게요. 요 끝까지 카메라가 계속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는지. 자, 플레이 버튼 눌렀어요. 이제 서서히 움직여지고 가속도가 이제 붙으면서 걔가 빨리 걸어갈 거예요. 이제 뭐 달려가는 동작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요 게임 화면에서 오른쪽에 지금 가장자리를 건너가는 순간 걔가 안 보여야 돼요. 걔가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죠?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럼 게임상에서는 더 이상 안 보여요. 왜? 카메라가 쫓아가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걔를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걔를 안 쫓아가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핸드폰 가지고 혹시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있었는데 반려견이 막 달려가는 거를 핸드폰에서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쫓아가야 되거든, 그 반려견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안 쫓아가잖아요, 강아지를. 걔를.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이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강아지 객체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금 메인 카메라가 독의 자식으로 들어갔어요. 계층이 이렇게. 얘가 상이고 얘가 하위 계층.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표현해 주는 게 그래서 계층이에요. 하이라키가. 요 창이 그래서 계층 창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객체들을 계층 구조로 보여주는 창. 그러면 이 독이 걔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메라도 자식이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테스트를 할 거니까. 자, 도구에 가서 컨스탄트 폴스의 이 값을 1로 줄게요. 그러면 아마 10배, 100배 이렇게 더 빨라질 겁니다. 플레이. 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 카메라가 걔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사실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 배경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배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나이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래픽 툴을 써야지 되겠죠. 근데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현하는 거를 내가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더 요 강아지 개를 왼쪽으로 더 옮기면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지니까 조금 더 화면이 어떻게 돼요? 더 폭이 넓어지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그죠? 됐죠? 여기까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것들을 이것저것 한번 클릭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펙터 창이 어떤 거고, 프로젝트 창이 뭐고, 하이라키 계층 구조 창이 뭐고, 씬, 그 다음에 게임. 아까처럼 우리가 레이아웃을 바꿨다. 그러면 레이아웃을 디폴트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상태가 되어져요. 근데 플레이 모드로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열려져 있는 거, 활성화되어 있는 게 씬 창인데 플레이 모드를 딱 눌러주는 순간 씬 창에서 게임 창으로 바뀌어집니다. 디폴트 레이아웃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만들어졌던 거에 이 개의 컨스탄트 펄스를 1로 했으니까 그래서 0.5 정도 주고 이제 얘를 만약에 게임이 이제 완성이 됐어. 그러면 얘를 빌드 해줘야 돼요. 빌드.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샘플 씬 요 놈을 저장을 하려면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저장이 되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씬, 세이브 씬 눌러주면 저장이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세이브 씬 as에 눌러서 다른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버드라고 줄게요. 이렇게 버드.
그리고 저장. 버드가 아니라 독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scenes 안에 버드, 샘플 씬, 씬이 두 개가 생성되어져 있는 걸 보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asset이에요. asset. 지금 asset에 보면 이것도 asset이에요. 얘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얘는 애니메이션. 얘는 스프라이트. 얘도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asset이에요. 근데 이런 asset을 관리할 때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렇게 에셋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루트에다가 즉 바탕화면에다 다 파일들을 저장을 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관리하고 어떤 파일을 찾아서 검색해서 가져오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 만들고 불필요하면 더 폴더를 만들 때는 asset 선택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생성 폴더 그리고 폴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시트라고 하면 또는 스프라이트다라고 하면 스프라이트 복수로 폴더 이름을 주고 얘를 스프라이트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에셋 폴더 관리하기가 수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얘를 exe 실행어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폴더 요거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죠, 에셋들을. 그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하시고. 자, 빌드 할 거예요, 빌드. 얘를 웹GL에서 플레이 할 수 있게끔. 준비되셨죠? 어디로 가야 하냐면, 파일 메뉴로 가세요. 파일 메뉴. 자, 파일 메뉴로 가서 거기에 보시면 빌드 세팅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빌드 세팅즈. 얘를 클릭. 그러면 기본적으로 scenes in build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샘플 scenes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름을 버드라고 이름을 만약에 변경한 그 씬을 가지고 빌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버드라는 씬 얘를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씬즈 폴더에 버드 그리고 얘의 샘플 씬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그리고 리무브 그러면 셀렉션 세트에서 지워집니다. 자, 그럼 버드 씬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죠? 자, 플랫폼이 PC 기반일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빌드하면 PC 기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한 방법. 얘는 큰 에러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드할 때 전혀 문제 없으니까 얘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빌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플레이 창을 끄기가 너무나도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 창을 내가 조절하고 싶어요. 큰 풀스크린이 아니라 내가 정해진 사이즈대로 그 창에서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해상도, 레졸루션과 해상도를 조절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플레이어 세팅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이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플레이어 세팅즈 창이 나타난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 이렇게 커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가 열려? 레졸루션하고 풀 스크린 모드가 현재 풀 스크린 윈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바꿀 거예요. 어떤 걸로? 자, 목록 여시고 윈도우드로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사이즈 창에서 플레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만 해주고 창을 닫습니다. 자, 창을 닫으세요. 그런 다음에 빌드 버튼이 여기 있죠. 빌드 얘를 누릅니다. 근데 만약에 타겟 플랫폼이 지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요놈이 플랫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버튼을 누르실게요. 빌드. 그렇게 창이 하나 떠요. 빌드 윈도우즈. 그러면 여기서 내가 EXE가 만들어질 건데, 그럼 EXE 만들어지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게 나중에 파일을 관리하고 지우고 하기가 용이하니까, 자, 요 창에서 새 폴더 누르세요. 새 폴더. 그리고 이름을 주고, 어떻게 자, 그래서 빌즈라고 만들어졌고 폴더를 선택하는 겁니다. 빌드 폴더 선택하고 이렇게 빌드 폴더 그리고 폴더 선택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빌드 프로그레스 과정이 지금 쭉 진행이 되는데 거의 에러는 안 나옵니다. 이 빌드 플랫폼이 윈도우일 경우에는 거의 에러 사항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거 고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 창이 하나 떠졌네요. 빌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으로 EXE가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그러면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made with unity라고 나올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게 좀 있네요. 그죠? 아까 뭔가 좀 건드려서 카메라에 걔가 안 보여요. 걔가 안 보이면 그거를 좀 더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풀 스크린이 아닌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빌드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디버깅을 해야 된다. 빌드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풀 스크린으로 하지 않고 윈도우로 하다 보니까 걔가 안 보여.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를 또 아까 레졸루션에서 조절을 해주던지 사이즈를 좀 바꿔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디폴트 레이아웃을 자 디폴트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씬과 게임 탭이 같이 이렇게 도킹되어 있죠. 그래서 게임 탭을 눌러보세요. 게임 탭을 눌러서 보면 여기 프리 어스펙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의 해상도를 내가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풀 1920, 108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윈도우즈에서 자, 여기 파일로 가서 빌드 세팅스에 플레이어 세팅스 눌러보면 얘가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요거대로 맞춰 줘볼까요? 1920에 1080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 게임 안에 프리 어스펙트를 1920에 1080으로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걔가 안 보여요, 걔가 안 보여요, 이렇게. 요 상태가 지금 플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요게 보이게끔
끄집어 와야 되겠네. 그죠? 그러려면 이 레이아웃을 씬과 게임 요 창이 동시에 보여주는 상태에서 걔를 움직여 봐야지 더 정확하게 게임 화면에 잡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디폴트 레이아웃이 아니라 아까처럼 2x3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보드에 게임 화면에서 얘가 보여지는 거, 자, 얘도 아까 1920으로 바꿔놓고, 자, 그럼 당연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도구를 이동을 시켜봅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에서 이 개가 지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놈을 다시 빼요. 이렇게 빼세요. 그래서 카메라 여기 위치 있네요. 요놈을 뭐 이동을 이렇게 하든지 보이게 아니면 카메라는 이렇게 놔두고 카메라를 이동을 할 때는 도구바에 가서 도구바에서 카메라를 요 X축 또는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벗어나죠? 카메라 도구, 카메라 선택,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도구의 십자. 그리고 축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해보면, 아, 요 배경이 이렇게 보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됐네요. 1920에 1080에서도 요 개와 카메라가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전체가 카메라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포커스가 개가 아니라 개가 일부가 되고 나머지 카메라 크니까 다른 공간은 배경이 보여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개가 조금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놔야 되겠지. 그래야지 카메라의 위치가 카메라를 보고 도구에 따라서 조금 더 중앙에 위치할 수도 있고 개의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데모 보여주는 거 이거를 많이 연습하시면 감이 잡혀지는데 근데 그게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어떤 물체를 사진 찍을 때 정중앙에 놓을 거냐, 옆에 놓을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시면 돼요. 아, 카메라가 위치가 틀렸구나. 중앙에 없네. 왼쪽으로 너무 치우쳤네. 위로 너무 올라갔네. 아래로 너무 내려왔네. 그거 맞추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고 이놈을 개의 자식으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 씬을 컨트롤 S 눌러주든지 씬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세이브 씬 해주시면 되죠. 그럼 저장됐죠? 그리고 다시 빌드 하시면 됩니다. 빌드 나머지 거 건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빌드 버튼 눌러주고 아까 우리가 빌즈라는 폴더 선택하고 빠져나오시면 쭉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탐색기가 탁 하고 나타나면 빌드가 완료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EXE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봐서 아까하고 다른 화면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죠?
근데 가속도 때문에 이제 빨라지는 거는 나중에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스크립트로 조절하더니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아,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구나. 이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창을 닫으려면 이거 X 표시를 눌러줍니다. 윈도우드라는 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창을 닫을 수 있는 아이콘, X 아이콘이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풀스크린 모드이면 저 X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알트 델 눌러서 작업 관리자에서 그냥 강제로 종료시켜야 되겠죠. 응용 프로그램을. 그래서 윈도우드로 모드를 바꿔서 빌드를 해봐라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게임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뭐 다른 뭐 장애물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되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순간에 하나의 게임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스프라이트 가지고. 그리고 컴포넌트, 컨스탄트 폴스 2D,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2D. 그리고 부모 자식 계층으로 개의 자식으로 카메라를 넣어주면 개가 움직이면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빌드를 해서 EX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 가지고 배경을 좀 바꿔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카메라를 개 자식으로, 만약에 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면 저 개 말고 다른 동물의 스프라이트를 적용시켜 보면 여러 번 연습을 하게 되니까 충분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경이 없어지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거 무한대로 배경을 복사하시면 돼요. 무한대로. 그러면 나는 5초 동안 할 거야 그러면 5초 정도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나는 그냥 1분짜리 동영상을 걸어가는 거 만들 거야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봤으면 무한대로. 전체 이렇게 다 선택하고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T. 그리고 쭉 밀어. 가장 원천적인 방법. 이렇게 무한대로 보면 돼요. 무한대로. 스크립트를 지금 쓰지 않는 이상 한 100m, 1km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런 거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흥미가 붙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구나. 그런 예제 스크립트가 있나? 찾으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차 넓혀 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 놈도 복사를 해서 계속해서 쓰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세요. 요것만 하고 쓰십시다.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든지 또는 여기 하이라키에서 플러스 얘를 누르세요. 플러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create empty라는 게 있어. create empty. 얘를 클릭. 그럼 얘는 빈 객체라고 해요. 빈 거, 블랭크에 아까 게더타운의 블랭크. 자, 요 놈을 스카이즈라고 할게요.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스카이즈라고 할게요. SKIES. 스카이즈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배경 1을 마우스로 컨트롤 키 눌러서 다 선택. 그리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스카이즈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즉, 부모 자식으로 넣어줍니다. 됐죠? 그리고 요 놈을 선택하고 duplicate. 그럼 하나가 배경이 부모가 복사가 됐잖아요. 그럼 부모만 옆으로 이렇게 이동. 근데 이동을 했는데 요 끝에 요 모서리점을 맞추고 싶잖아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V를 눌러요. 키보드에서 V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모서리 쪽으로 가면 좌표계가 이동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옆으로 맞춰주면 버텍스와 버텍스가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을 또 복사. 그리고 씬 화면을 조금 패닝하고 스크롤링 줌 아웃해서 옆으로 또 쭉 이동. 그리고 V 눌러서 버텍스를 일치.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길게 강아지, 개가 움직이는 EXE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세이브하고 다시 빌드 하시면 돼요. 빌드 폴더 선택하고 클릭, 그리고 기다리시면 빌드가 되는 겁니다. 배경 맞추는 거,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배경 이 부모를 복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네,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끝에를 맞추려면 요 정점을, 요 모서리에 있는 요 정점과 요 정점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모를 선택하고 도구바에서 이동 도구바를 켜야지 요 좌표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V를 눌러요. V, 알파벳 V, 빅토리 할 때 V. 그리고 얘가 요 모서리로 이동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동이 수월하게 정점으로 이동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모서리에 이동된 거 확인한 다음에 요 마우스 첫 번째 버튼 V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요 배경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움직여 볼게요. 요도 V. 그래서 꼭지점을 맞춰주고 요 놈도 V 눌러서 정점. 이렇게 맞춰주면 부모 복사하고 부모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이동시키려면 그러니까 이 부모를 이동시킬 때 실제 이 부모의 부위가 버텍스 잡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밑에 거 자식으로 가서 부위를 맞춰보고 다시 원위치. 그러면 부모의 버텍스가 찾아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동. 그러니까 결국은 V라는 단축키 버텍스 정점을 스냅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 V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보면 정점이 이동이 되는 거죠. 정점으로.